여기 장난감 메달과 진짜 금메달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전혀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불로 가열시켜 누가 먼저 녹는지 지켜봐도 되지만 이건 굉장히 아까운 행동이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게를 재어보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메달은 플라스틱 장난감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메달이 금이고 왼쪽 메달이 플라스틱일 텐데 둘의 질량이 다른 것을 보고 질량은 모든 물질마다 다르다. 즉 질량은 물질의 특성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장난감 메달을 크게 만들어서 금메달과 질량을 같게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장난감 메달과 금메달을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의 크기나 부피에 따라 질량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두 메달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메달의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질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두 메달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을 비교를 해야 두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부피가 같을 때 질량, 이것을 오늘 배울 밀도라는 용어를 이용합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밀도는 조금 간단한 말로 빽빽한 정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과가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반해서 한쪽은 사과가 듬성듬성 들어있습니다. 밀도라는 용어를 쓰면 밀도가 높은 곳은 당연히 왼쪽이겠죠. 사과의 밀도가 큰 것은 왼쪽 사과 박스고 사과의 밀도가 작은 것은 오른쪽 사과 박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밀도는 차이가 나지만 두 사과 박스의 부피는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박스의 질량을 재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사과가 많이 들어있는 박스가 질량이 크고 사과가 적게 들어있는 박스가 질량이 작을 것입니다. 즉 밀도는 부피가 같을 때는 질량이랑 결국 같죠. 밀도가 크니까 질량이 크고 밀도가 작으니까 질량도 작죠. 결국 밀도는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수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부피를 넣고 분자에 질량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밀도 값이 나오게 되죠. 부피의 단위로는 ml라는 단위를 쓰고 질량의 단위로는 g을 씁니다. 이런 공식을 통해 밀도는 일정한 부피의 질량이다 라고 정의를 세울 수가 있죠. 자, 밀도는 일정한 부피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의 밀도를 재어보겠습니다. 물의 부피를 보니까 1리터였고 질량을 재보니까 1kg이었습니다. 자, 그럼 밀도를 구해봅시다.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값 1리터를 분모에 집어넣고 질량값 1kg을 분자에 집어넣죠. 그대로 계산하면 안되고 여기 단위를 밀도 단위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리터는 ml로 바꾸어 줘야 하고 kg은 g으로 바꿔줘야 하죠. 자, 1리터는 1000ml입니다. 그러므로 1000ml 분에 1kg을 g으로 바꾼 1000g으로 쓰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위아래가 같으니까 결국 1g/m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g/ml가 바로 밀도의 단위입니다. 밀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밀도는 물질마다 다른 물질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무겁다고 느끼는 철, 금, 수은 같은 것들이 보면 밀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밀도가 1인 물과 밀도가 13.56이나 되는 수은이 같은 부피를 가질 때 무게를 재어보면 수은이 13배나 더 무거운 무게가 나갑니다. 실제로 수은을 손으로 들어보면 묵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밀도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요, 기체의 밀도는 온도나 압력에 의해 쉽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고체나 액체는 온도나 압력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기체는 쉽게 변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기체 입자들이 있으면 이 입자들을 가열하여 온도를 높여주면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주변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 쉽게 입자들은 다시 거리를 좁히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쉽게 밀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헬륨 기체 밀도가 0.00018g/ml라는 헬륨 기체 밀도가 나왔으면 그 옆에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기해줘야 기체 밀도를 적을 수 있습니다. 물의 밀도는 1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다가 밀도가 7.87인 철을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철은 가라앉게 됩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은 밀도가 낮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즉 밀도가 높은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밀도가 1이 물보다 밀도가 큰 금, 알루미늄, 수은, 이 모든 것들은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밀도가 물보다 작은 기름 같은 것을 넣으면 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물이 밑으로 가고 기름이 위에 떠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물이 기름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밀도가 높은 물질은 밀도가 낮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잠수부는 허리에 납벨트라는 걸 차고 있는데 이것은 몸의 밀도를 크게 하여서 쉽게 잠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서핑보드 같이 물에 쉽게 떠야 하는 물건을 만들 때는 밀도가 작은 재료를 이용하여서 쉽게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하곤 하죠.